최근에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저도 이 시험을 치고 나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그러면 레디오 액티브 아이소톱, 여기서 첫 글자를 따서 RI 라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자 면허인 경우에는 슈퍼비저너리 레디오 액티브 아이소톱에서 SR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학에서 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엑스레이 디프렉토미터, 즉 이 X선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어떠한 물질을 합성한 다음에 결정 구조를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장비는 일본 리카쿠에서 만든 울티마4라는 이 XRD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구조를 측정한 다음에는 잘 알려진 이 셀의식을 사용해서 결정 입자의 크기가 얼마인지 하는 것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사용하다가 어느 날 저 학교 이 시설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이 XRD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용을 못하느냐 하니까 이 장비를 취급하는 일반 면허 소지자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신규 채용을 할 때까지는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와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I 취급자 일반 면허가 뭔지 그때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RI 일반 면허는 방사선재, 방사선 피폭 등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및 환경 보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일반 면허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 면허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응시하는지, 자격이 어떤지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소관부서는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였고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인데 여기서 쭉 보니까 이 시험은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 혹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가 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리학과 이 신소재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다항이 되겠습니다.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각 교육과 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저는 이 산업기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 경력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 장애 방어 기초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수를 하거나 방사성 동위원소 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 장애 방어 기초에 관한 통신 교육 혹은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 장애 방어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 훈련.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둘 중에 방사성 이 협회 혹은 이 원자력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이 통신 교육을 받아야만 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이공계 전문대학에서 이 공과대학 중에서도 이 원자력 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뭐 2학년을 마치면 2년 이상 수료환자가 되면 뭐 3학년 때부터죠. 이와 같이 통신교육을 받지 않고도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 공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통신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 과목은 보니까 원자력 관계 법령법입니다. 원자력 법 및 방사선 장애 방어 관계 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의면 일반적으로 이 원자 번호가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죠. 원자 번호 그면 양성자의 수나 이 전자의 수가 같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다른 원소.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 플러스 중성자의 수죠. 해서 양성자의 수는 같고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지는 이 원소가 이 동위원소죠. 이 동위원소 및 방사선 취급 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그 다음에 방사선에 의한 장애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원자력 기초이론, 이 시험 과목은 4과목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객관식 이 필기 시험입니다. 시험 시간에 대해서는 뒤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당 이 문제수가 20문항이었습니다. 20문항이니까 100점이 되려면 한 문항당 5점이죠. 5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입니다. 40점 이상 평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률 보니까 2011년도부터 보면 합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7.9%, 뭐 4.6%, 2014년도에는 뭐 4.3%, 심지어 2016년도에는 2.9%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합격률이 올라가서 한 뭐 14%였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응시자가 2,591명, 그 중에 합격자가 299명 해서 합격률이 11.5%였습니다. 다른 이 자격증 시험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격률이 낮죠. 참 이거는 자격증이 아니고 면허 시험입니다. 면허 시험. 왜 이와 같이 이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잘 되냐 하면 이와 같이 법적으로 이와 같이 정해 두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알라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한 사람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밀봉된 방사성 동위원소인 경우에도 이와 같이 반드시 알라이 일반 면허 취득자가 한 명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방사선 발생 장치를 갖고 있어도 이와 같이 법적으로 이와 같이 정해 두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취업하기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마침 인터넷에 신문을 보니까
자, 이 기사는 6월 12일 날 아마 이 합격자 발표가 5월 초인가 났는데요. 부산 이 가톨릭대 방사선 학과에서 RI 일반 면허 합격했다고 이와 같이 신문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읽어봤더니만 이 부산 가톨릭대 방사선 학과는 아마 정원이 한 80명, 60에서 한 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7명이 지금 합격을 했네요, 보니까. 물론 이 방사선 학과에 다니는 학생은 아마 방사선사, 방사선 기사 아마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RI 시험도 이와 같이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RI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 방사선 산업, 원자력, 다양한 분야의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사선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 장치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며 거기에 대해서 최소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격증을 따면 학생들은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시험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5월 14일 날 양산에 있는 부산대 병원에 있는 이 방사선사가 이와 같이 RI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와 같이 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신문에 기사화될 정도로 이 시험은 이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낮다는 이야기는 뭐죠? 합격만 하면 취업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한번 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그때 2023년도 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거기에 보면 이제 올해 같으면 2024년도 통신교육 수강생 모집.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공과대 학생 같으면 여기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금은 아마 1년 하는데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명은 2024년도 방사선 장애방어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 경력인정과정입니다. 이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와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기 위한 실무 경력 1년을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아마 금요일 날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름 방학 때 7월에서 9월에 실험 실습 교육 3일간 있는데 이 수업도 이 온라인 강좌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료하는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실무 경력 1년을 인정받아서 시험을 칠 자격이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은 이게 좀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2월 22일 같습니다. 2월 22일까지 이와 같이 내년도에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은 이제 한 2월 중순 정도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원자력, 한국원자력 안전아카데미에서도 이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원자력 아카데미가 이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방사선 안전협회로 이와 같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RI 통신교육을 여러분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똑같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금요일 날 제가 할 때는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숙제가 또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과제물 내고 그 다음에 교육기간 중에 실험 실습 교육 3회 온라인상으로 하고 수료 시험 그 다음에 이 접수하는 건 2월 말까지 해야 되겠죠. 교육비는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책을 제공을 해줍니다. 8만원 상당의 이 교재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공과대생 같으면 미리 내년도에 받아두면 시험 칠 자격을 여러분이 갖게 되겠습니다. 3학년 때부터 아마 시험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신청해서 받은 책입니다. 책 보면 제가 2022년도에 했네요. 온라인 통신교육교재. 그 다음에 이 관계법령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사선 계산문제 보객이 이와 같은 책을 이제 제공을 받게 되고요. 저는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RI, SRI 다 잡아 문제집 이걸 한 권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책값이 아마 한 3만원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시험도 치고 해서 이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실무 경력 인정받게 돼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제가 원래 시험을 쳤습니다. 원래 시험은 3월 31일 날 일요일 날 시험을 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보통 이 시험 치는 장소가 대전에 있는 여러분이 접수를 빨리 하게 되면 우송대학. 자, 이게 접수번호 있죠? 그 다음에 좀 접수가 늦으면 대부분이 이 충남대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험 치기 때문에 저는 이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 KTX 타고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 가서 이제 입실 가능한 시간은 뭐 2시까지만 입실하면 됩니다. 가면 이제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자, 두 과목의 시험을 칩니다. 원자력, 관계법령과 방사선 취급기술 기초 시험을 치는데 상당히 그 시험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2교시가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방사선 장애방어 기초, 원자력 기초 유령. 이와 같은 이 시험을 치는데 느낀 점은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야 이 시험을 패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표하는데 보니까 원자력 관계법령을 저는 65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취급 기술 기초 60점. 그 다음에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 장애 방어에 관한 기초 지식 65점. 원자력 기초 이론 요거는 좀 시험을 잘 친 것 같습니다. 이게 75점. 해서 전체 평균이 66.25로서 이와 같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관계법령은 상당히 좀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암기 과목이죠. 물론 뭐 이 전체 과목이 전부 암기 과목입니다. 저는 이 계산하는 문제를 좀 좋아해서
원자력 기초 이론 쪽에서 아마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원래 시험 친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하면 충분하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RI 이 면허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실무 경력 2년을 쌓게 되면 자, 여러분이 이 감독자 면허 SRI에 시험 칠 자격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RI 일반 면허 소지자가 실무 경력이 2년을 쌓으면 이와 같이 SRI 시험에 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실무 경력 2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년, 2년 중에서 1년을 이와 같이 훈련을 받으면, 교육 훈련을 받으면 이와 같이 대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가서 방사선 장애 방어 감독에 관한 교육 훈련 6주 이상, 6주를 받는 거죠. 여기도 비용을 지불하고 6주를 받으면 풀타임으로 아마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교육을 받으면 이제 6주 교육을 받으면 실무 경력 1년을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또 1년 이상 또 회사에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근무하면 이 SRI 시험, 이 SRI 시험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SRI 시험을 쳐서 합격하게 되면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와 같은 RI 시험을 준비하는 저 학생들과 회사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 RI 중에서도 일단 먼저 원자력 기초 이론 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좀 강의를 해서 동영상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